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이 37%를 넘겼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인 18%의 2배를 넘는 수준인데요. 예, 서울시의회는 올해 주거 문제 대책의 초점을 청년층으로 좁히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김인재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거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계층은 20세에서 34세에 이르는 청년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37%를 넘겼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인 18%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취업난에 주거난까지 겹쳐 청년들의 생활고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자 서울시의회는 올해 주거 문제의 초점을 청년층으로 좁히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인재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새해 첫 번째 조례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고시촌 등 청년 밀집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지의 임대료를 서울시가 직접 보조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건설용으로 공급하고 임대용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 수요들을 청년 바우처 월세 지급 개념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것을 가지고 월세의 효율적인.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청년층만을 위한 주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되는 청년 가구의 실태와 주거 빈곤 지표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주거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창업과 주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택 공급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민간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청년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하고 서울시와 세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를 잇는 양재대로는 서울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각한 곳으로 손꼽히면서 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교통 흐름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10여 년 만에 실행에 옮겨집니다. 서울시가 양재대로 개포동 구간에 지하차도를 만들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를 잇는 양재대로입니다. 출근 시간대를 벗어난 오전 11시 때임에도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일대에서 시작된 정체는 양재대로를 따라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로 이어집니다. 양재대로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늘면서 도로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된 도로예요. 그리고 용서고속도로가 바로 구룡터널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삼각 지점에 있어서 특별히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 흐름을 개선해달라고 10년 넘게 요구해왔는데 마침내 공사 예산이 확보되면서 실행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지하차도는 구룡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개포주공 3, 4단지 3거리 사이 1,100여 미터 구간에 조성되는데 공사비는 총 1,800억 원으로 올해 초기 공사 비용 1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재정비 사업과 맞물려 도로 기반을 개선하는 의미도 깊습니다. 앞으로 구룡마을이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을 앞서서 이 도로의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절대 과제고요. 두 번째는 개포동이 재건축이 실시되면서 주택량이 약 35% 증가하고 인구도 약 35% 증가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지하차도 건설은 늦었지만은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시작이 돼서 다행이다. 한편 양재대로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서초구 염곡사거리 주변도 이르면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하차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 지하차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 교통 상황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 방지와 갈등 해결을 위해 입주자의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간접 흡연으로 인한 갈등 분쟁 관련 자문과 상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날로 증가하면서 상위 법령에서도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기회 의원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 등에서 보인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만연해 있어 학교에서부터 교육과정 편성과 개선교육 교재 개발 등 장애 인식 개선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허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장애우에 대한 편견 없이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감대 확산,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구성된 시민회의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와 함께 피해 현황 분석과 홍보, 정책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항공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방지책 수립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형찬 위원장은 시민회의와 함께 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 전국 단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가입은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시민회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된 시민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도시개혁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은 서울시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 및 미래세대 통학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셔틀버스 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국내 통학 통원용 셔틀버스의 현황 통계와 노동자들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셔틀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차량에 탑승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예산은 31억 8,140억입니다. 지난해보다 6% 이상이 증가했고 또 처음으로 30조를 돌파한 금액인데요. 이 큰 금액을 서울 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의안을 발의하기 전 비용 추계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 추계란 어떤 건가요? 네, 추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사전적 의미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안이 의결되고 시행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정책 담당관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 추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발의되거나 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 비용을 각종 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용 추계 제도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 중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결의안이나 건의안, 청원 등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은 이 비용 추계가 대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아닌 의안도 이 비용 추계의 대상이 되는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의안을 발의하고 제안하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해서 비용 발생이 예상되면 비용 추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을 발의할 때 무조건 좋다고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비용 추계. 결국 서울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다가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용 추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현재 서울시의회 의안 비용 추계 정보 시스템입니다. 의원 요구 자료 접수부터 비용 추계서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던 조례안 비용 추계를 의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한 건데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를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도 있고요. 비용 추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안 비용 추계 정보 시스템 구축 후에 6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원과 상임위에서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 요청이 월 평균 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 평균 13건이었던 시스템 구축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또한 조례안 한 건당 비용 추계서 작성 평균 소요 일수가 7.3일이었는데 4.2일로 3.1일 단축이 됐습니다. 업무 효율성과 의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조례안 한 건당 연평균 소요 비용이 시스템 구축 이전 31억 4,900만 원에서 구축 후에는 11억 7,400만 원으로 62.7%가 감소해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의안 비용 추계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해졌으니 올해 최대 규모의 서울시 예산이 서울 시민과 서울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